이번 시간에는 형사 절차의 인권보장 제도에 대해 교과서를 읽으면서 밑줄 긋고 필기합니다. 형사 절차의 인권보장 제도. 학습 목표.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파악할 수 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파악할 수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와 피고인에게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고 체포 또는 구속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면 그 정도는 더 심해질 수 있다. 게다가 대개는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인정된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신문.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듣는 절차. 국선 변호인 제도. 헌법은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하여 국선 변호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선 변호인 제도의 시행 취지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수사기관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해 줄 정도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진술 거부권.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수사 절차나 형사재판 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진술 거부권이라 한다. 특히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야 하고 이러한 고지 없이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여 얻은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은 검사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진술 의무를 지운다면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공격의 무기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곧 양 당사자가 대등하게 공격, 방어하여야 한다는 재판의 기본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장차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것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증거 능력. 형사소송법상 증거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미란다 원칙의 탄생.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납치 강간 혐의로 체포되어 1심과 재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상고심을 청구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미란다가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미란다 판결 이후 많은 범죄자가 무죄 석방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는데 그런데도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대등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권력의 남용을 막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와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 제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의자와 검사, 변호인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이것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라고 한다. 판사는 피의자 신문을 통해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구속할 사유가 없으면 영장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 등 불법 수사를 방지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아울러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체포, 구속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즉, 체포 또는 구속이 과연 법에 맞는 조치인지, 체포 또는 구속의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구금 조치가 온당한지 판단하여 결정을 내린다. 만약 부당하다면 피의자를 석방하고 타당하다면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를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라고 한다. 흔히 말하는 영장실질 심사는 무엇인가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를 일컫는 다른 말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현입니다.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의 기원. 영국의 임신 보호 영장 제도. 우리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의 기원이 되는 것이 영국의 임신 보호 영장 제도이다. 형사보상제도와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되었거나 피고인으로서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형사보상제도이다. 다만 손해 발생의 원인이 잘못된 공권력 행사여야 하므로 기소유예 등 피의자의 잘못이 인정되지만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배상명령제도,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등을 두고 있으며 형사재판 참여권도 보장하고 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하였을 때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 제도라고 한다. 미결 구금, 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잡아 가두는 것. 형사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금 일수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하루 최저임금액 이상,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에서 법원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근거가 된 사실 인정이 위조, 변조된 증거나 허위 진술 등에 의한 것으로 증명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심급 제도로도 막을 수 없었던 사법적 피해를 뒤늦게라도 바로잡을 기회를 열어두기 위함이다. 사례는 영화 재심을 통해 잘 알려진 약촌 오거리 사건에 관한 재판 일지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도 기존 판결을 영원히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단원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며 이 원칙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재심의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재심 신청이 남용되면 사법제도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증거 조작이 증명된 때, 허위 증언이 증명된 때, 무고에 의해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하여 범죄를 저지른 때 등 청구 요건에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범죄가 발생하여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너무 가난하여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범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권리를 보장받고 평온을 되찾게 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근거법인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통해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상담, 긴급 구호, 의료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은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범죄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고 공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죄 피해자의 형사재판 참여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장된다. 범죄 피해자. 타인의 범죄 행위로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은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 친족 및 형제 자매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범죄 피해를 방지하거나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다가 피해를 본 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본다. 사례로 보는 형사보상제도와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사례 1에서 B의 가족은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례 2의 C는 형사보장제도를 활용하여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교도소에서 지낸 지난 날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사례 3에서 고등학생 F는 형사재판 참여권을 활용하여 G와 H가 자신에게 저지른 범죄 사실을 법정에서 낱낱이 증언할 수 있고 그동안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